십신으로 알아보는 사람의 심리와 성격. 십신은 사주에서 나를 대표하는 일간을 중심으로 다른 간지와의 관계를 음양오행의 생과 극에 따라 10가지로 구분한 것이다. 십신은 나의 성격, 재능, 운명, 관계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체계이다. 십신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비견. 비견은 일간이 같은 음양과 오행을 가진 것을 말한다. 비견은 형제자매와 같은 관계를 나타내며 예를 들어 간목은 간목과 형제이고 을목과는 동생이나 누이동생이다. 인묘도 마찬가지이다. 비견은 일간이 같으므로 형제, 친구, 동료, 동창, 동향, 동지, 동족, 동성, 동류, 동급, 이웃, 경쟁자 등의 인간관계를 의미한다. 또한 비견은 사주에서 자신감과 적극성을 나타낸다. 주변 사람들과 관심을 나누고 일을 잘 해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두려워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삽니다. 힘과 여유가 있어 일을 자신 있게 한다. 그러나 비견이 지나치면 고집이 강하고 남의 말을 무시한다. 타인과의 교류가 어렵고 무모한 행동을 한다. 자기 중심적이고 타인의 의견을 배제한다. 재물이나 직업이 변동적이다. 반대로 비견이 부족하면 일에 대해 동기가 없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마무리를 못한다. 자존감이 부족하다. 한편 비견의 위치에 따라 다른 심리적 특성을 보인다. 연주에 비견이 있으면 그것은 나의 조상이나 사회나 국가와의 관계가 형제 같다는 뜻이다. 즉, 나는 조상의 유산이나 사회적 지위를 중요하게 여기고 넓은 인맥을 구축하려고 한다. 단체나 조직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발전을 추구한다. 월주는 나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월주에 비견이 있으면 그것은 나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제 같다는 뜻이다. 즉, 나는 가까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협력하고 돕는다. 가까운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서로 협력하면서 사회적인 활동을 좋아하고 모임이나 단체를 만드는 데 능통하다. 일주에 비견이 있으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려고 한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만족감을 추구한다. 시주에 비견이 있으면 가정과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친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가정과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친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미래에 대한 보장을 위해 후계자나 부하들과 협력하고 지원한다. 비견은 재성과 대립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소비 성향이 강하다. 비견은 인성과 설계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인성의 힘을 약화시킨다. 비견은 식상과 생기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식상의 힘을 강화시킨다. 비견의 심리적 특징은 자신의 생각과 결정을 따르는 성격을 나타낸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도 관여하고 도와주지만 남의 충고나 비판은 듣지 않는다. 감정 변화가 심하고 억울한 일에 대해 다투는 편이며 순간적인 충동으로 행동하여 잘못된 일을 하기도 한다. 비견의 심리는 자립심과 자존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견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남에게 지배당하기 싫어하며 명예를 재물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 또한 주관적이고 고집이 세지만 인내력이 있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겁재. 일간과 간지의 오행은 같고 음양은 다른 것을 가리킨다. 육친상으로는 혈연 관계가 없거나 성별이 다른 형제나 이성의 친구나 동료를 의미한다. 겁재는 일간의 정제를 극하는 십신이기 때문에 재물에 해를 주거나 분탈하는 흉신이라고 볼 수 있다. 겁재는 탈지의 성격을 띈다. 그래서 처나 재물을 강압적으로 뺏기거나 손상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반대로 패재는 음일간의 명조가 양의 같은 오행과 만날 때를 말하며 손재의 성격을 띈다. 그래서 겁재보다는 재물에게 손해를 주고 처에게 상해를 주지 않는다. 겁재의 역할은 비견과 겁재는 같은 오행의 형제이지만 음양이 다르므로 표리면이 다르다. 즉, 비견은 표면적이고 밝은 형제이고 겁재는 내면적이고 어두운 형제이다. 그래서 비견과 겁재가 혼잡하거나 태왕하면 동부이복이나 이부동복의 형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겁재가 있으면
표리부동한 붕어와 같다. 그래서 가정의 형제는 사회의 붕어라고 하여 함께 투자하거나 동업하면 부정으로 인해 크게 실패할 수 있으므로 겁재가 있거나 태고하면 매사 이를 추진할 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한편 겁재가 각각의 지지에 위치할 때 심리적인 특징이 다르다. 겁재는 재물을 빼앗거나 파괴하는 성향이 강하고 경쟁심과 투쟁심이 강하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겁재가 연주에 있으면 자신이 속한 사회와 거리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기 어렵다.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고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이 부족하다. 월주에 겁재가 있으면 나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경쟁적이다는 뜻이다. 즉, 나는 형제나 친척들과도 경쟁적인 관계를 맺는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면 권력을 행사하지만 형제들을 돌보는데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 또한 인정받지 못하고 원망받아 상처받기 쉽다. 한편 자신의 능력으로 권위를 확립하고 충성심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책임감이 강하고 역할을 잘 수행하지만 무한한 희생이 필요하다. 매사 정당성을 주장하고 사람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하지만 강압적인 통제로 반감을 사고 희생과 배려는 잊혀지고 원망과 비난만 듣는다. 자신도 모르게 여러 사람들과 충돌하는 삶을 살아야 하므로 항상 긴장한다. 일주에 겁재가 있으면 나의 성격이나 재능이나 운명이 경쟁적이다는 뜻이다. 즉, 나는 배우자도 겁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자신도 겁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개인 대 개인으로 경쟁하면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권리와 분배도 존중한다. 그러나 겁재의 경쟁심과 탈재의 심리를 버릴 수 없으므로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다. 겁재가 시주에 있으면 단체의 일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보상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신의 자존감과 품위를 유지하려고 하면서 미래에도 경쟁과 투쟁의 사회생활을 해야 하므로 불안감이 크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고 한다. 겁재가 대표하는 심리적 특징은 승부욕이 강하고 경쟁을 좋아하고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로서 재물이나 투자에도 영향을 준다. 즉, 겁재가 견실하면 재물을 잘 모으거나 투자를 잘하지만 잃기도 쉽다. 겁재가 약하면 재물을 쉽게 얻지 못하거나 투자를 잘하지 못한다. 겁재는 용기나 도전 정신을 나타내므로 겁재가 왕하면 용기 있고 도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편 겁재가 견실투출, 통근 등하지 못하여 약하면 소심하고 보수적인 성격을 나타낸다. 식신. 일간이 생하는 오행이고 음양이 같은 것을 말한다. 식신은 남자에게는 손자의 관계이고 여자에게는 아들의 관계이다. 식신이 명중에 있으면 재물과 음식이 풍부하고 자식이 있고 오래 살 수 있다. 식신은 자신을 생하는 재성과 상생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을 극하는 관성과 편인을 싫어한다. 식신은 자신의 기운을 빼앗는 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재성을 생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식신이 하나면 복이 있지만 많으면 탁해진다. 신왕한 것을 좋아하지만 인성은 꺼린다. 운에서 득지하면 발복할 수 있다. 식신과 재성은 신왕해야 하므로 운에서 인수운보다는 비견겁 재운을 만나야 한다. 또한 식신은 관성과 편인과 대립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재성과 상생하는 것을 선호한다. 식신은 원래 일간의 기운을 약화시키는 것이지만 그것보다는 재성의 기반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한편 식신의 위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리적 특성이 달라진다. 식신이 연주에 있으면 조상의 은혜로 안정된 터전을 갖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또한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서 문화적인 삶을 즐기고 국가에 기여하고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한다. 식신은 나의 재능이나 창의력에도 영향을 준다. 식신이 월주에 있는 사람은 음식과 재물에 부족함이 없어 문화적인 취미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온화하게 대한다. 그리고 창의적이고 진보적인 능력을 가진다. 또한 자신의 특기를 발전시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풍족하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한다. 식신이 일주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자신의 개성을 존중하고 즐겁게 살아간다.
식신이 시주에 있는 사람은 자아 실현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고 현실적인 기준으로 항상 준비하는 태도를 보인다. 또한 미래에도 여가와 풍요가 계속되고 노후에도 생산적인 일을 하여 안정감을 갖는다. 식신을 대표하는 심리적인 특징은 집중력, 탐구력, 지속성이 강하고 순수하고 깔끔하며 행동은 천천히 한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겸손하고 온화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연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호기심이 많아 궁금한 것은 놓치지 않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 식신의 주요한 심리는 탐구심과 자존감이다. 즉, 한 가지 일에 깊게 파고들어 발명가나 전문가가 되거나 발명품을 만들어 내는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을 조건 없이 돌보는 사람이며 음식을 요리할 때도 서두르지 않고 자기가 즐기면서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자존감이 있다. 그 자존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기 힘들어하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준다. 상관. 일간이 자신과 반대되는 음양의 오행을 생하는 것이다. 상관은 일간의 정관을 극하는 십신이기에 관을 상한다. 는 뜻으로 상관이라 부른다. 육친관계로는 남자에게는 손녀나 할머니가 되고 여자에게는 자식이 된다. 상관은 식신과 같이 나의 기운이 새어나가는 것이지만 일간과는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상관은 정관을 극제하기에 흉한 십신으로도 본다. 또한 상관을 가진 사람은 재능이 뛰어나고 재주가 있어서 기백이 높지만 그것이 과하면 남을 경멸하고 자만하며 귀인을 거부하고 사람들을 미워한다. 그래서 관료 체계에 적응하기 어렵고 관직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상관의 흉한 작용은 가볍게는 관직에서 퇴출되고 귀양하게 되고 무거우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상관은 재능의 십신이지만 그 특성으로 인해 관직에 올라가는 것을 막는 요소로 본다. 때문에 상관의 흉한 작용은 가벼우면 관직에서 내려와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무거우면 법에 걸리거나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위기가 있다. 한편 상관은 그 심 속에 온정이 있어도 남들에게는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보여서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 상관은 남자에게는 자식의 관성을 극하는 십신이기 때문에 상관이 많으면 자식에게 해가 된다. 여성도 식신과 상관은 자식이지만 사주는 중화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상관이 너무 많으면 그 상관 자체가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그래서 상관은 흉신으로 여겨져서 싫어하는 십신 중의 하나로 분류된다. 게다가 상관의 위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리적 특성이 달라진다. 상관이 연주, 월주일주, 시주에 있을 때 사람의 심리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상관이 연주에 있는 사람은 날카로운 언행으로 주변 사람들을 압박한다. 또한 내부적으로 반항심이 강하고 예술성이나 언어, 언론 등을 삶의 수단으로 삼는다. 즉, 사람들과 대립하고 필요에 따라서 변화를 추구한다. 상관이 월주에 있으면 나에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반항적이다. 즉, 나는 감정이나 감각으로 인식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물품을 본따서 활용한다. 그리고 탁월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직설적인 말을 함으로 논쟁이 늘 끊이지 않고 자기 주장만 강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또한 화려한 언어로 경제활동을 하지만 항상 활동하는 공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서 인내심이 약하여 단기적인 중간 역할을 하는 활동이 적합하고 중개업 같은 것을 적성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상관이 일주에 있으면 나의 재능이나 창의력이 반항적이다는 뜻이다. 즉, 나는 자기가 가진 재능이나 기술이나 언어나 예술 등을 남들에게 스스로 알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도 이기려고 하는 심리가 강하여 상사한테도 반항하다가 불리할 경우에는 비굴하게 아부도 잘합다. 또한 상관이 있는 사람은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교육하고 가르치려고 하여 단체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 상관이 시주에 놓이면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바라고 자기의 개성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 다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못하여 자신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또한 미래를 위해서 사교성을 발휘하고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나는 규칙과 속박에서 벗어나 영원한 자유를 위해서 돌아다닌다. 그리고 인간의 삶에 필요한 물질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있으며 미래의 건강을 위해서 몸 관리를 늘 한다. 상관을 대표하는 심리적 특징은 말을 잘하고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이 사람들은 다양한 재능과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남을 경멸하고 억압하려는 성향이 있다. 상관은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지만 감정이 불안정하고 일에 대해 꾸준히 하지 못한다. 자신의 기가 몸 밖으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창의력이 뛰어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들은 연애나 예술 분야에서 잘 어울린다. 상관은 다정한 마음을 갖고 있고 말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지만 변심이 많고 까다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충돌이 자주 발생한다. 편재. 일간이 자신과 같은 음양의 오행을 극하는 것을 말한다. 편재는 정규적인 재가 아니라 투기 또는 횡재에 해당하는 재물이다. 육친론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아버지와 첩이나 애인, 여성의 경우 아버지와 시어머니가 편재가 된다. 편재는 다른 사람들의 재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빼앗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또한 사주에 관성이 없으면 편재 때문에 많은 재난을 당할 수 있다. 관성은 형제자매를 제어할 수 있는 십신이므로 관성이 있으면 편재를 지킬 수 있지만 없으면 편재를 잃을 수 있다는 뜻이다. 편재는 자신과 같은 음양의 오행을 극하는 것으로 정재와는 다른 비정상적인 재물이다. 편재를 가진 사람은 재물에 대해 인색하지 않고 의리를 중시하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지만 참견이 많고 속임수도 잘 쓰며 술과 여자를 탐하는 성격이다. 편재는 육친론에서 남성은 아버지와 첩이나 애인, 여성은 아버지와 시어머니로 본다. 편재는 형제자매가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또한 편재는 효신을 극하는데 가장 적합하며 정인을 만나면 부딪히지 않는 것을 좋아한다. 편재가 천간에 있으면 재성일 뿐이지만 지지에 있으면 다른 성분과 함께 있으므로 구별해야 한다. 편재와 정재는 모두 아름다운 것으로 둘이 섞여 있어도 괜찮다. 재성과 일주가 균형을 이루면 조화롭다고 한다. 한편 편재는 정재와 달리 정당한 방법이 아닌 편법을 통해 재물을 얻는 것을 말한다. 편재는 정재보다 더욱 투기적이고 위험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편재는 일주의 편재로 삼을 수 있으며 편인이라는 효신을 극제하는 데 유리한다. 편재는 정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정재는 음양이 중정지재로 맞아 정처나 정당한 재물로 볼 수 있지만 편재는 음양이 맞지 않아 편처나 유동재물로 볼 수 있다. 정재는 정당한 길을 밟아 시일이 걸리더라도 안정적으로 불을 쌓고 그 불을 대대로 이어받을 수 있지만 편재는 투기나 도박 등으로 단시간에 불을 얻고 그 불을 쉽게 잃을 수 있다. 정재는 진압태산격 티끌모아 태산으로 작은 물건도 많이 모이면 큰 것이 됨을 뜻하는데 편재는 일확천금으로 치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갑부가 된 사람들 중에는 편재격의 사람들이 더 많다. 한편 편재가 사주원국에서 위치하는 곳에 따라 재물은 성격과 정도가 다른 것을 설명하면 편재가 연주에 있으면 유산이나 상속을 받거나 일찍 사회에 진출하여 큰 재물을 모으려고 한다. 대범하고 모험적이다. 편재가 월주에 있으면 사물의 가치 판단에 능하고 인생을 즐기며 성취하려고 한다. 또한 대담하고 리스크가 있어도 이익이 되면 과감하게 투자를 망설이지 않는 성격이다. 편재가 일주에 있으면 재물에 대해 집착을 하지만 풍부하게 소유하지 못하지만 정신적으로 행복하다. 편재가 시주에 있으면 이성이나 미래를 위해 탐욕적이고 과감하게 투기하거나 점점 안전한 투자를 확대하려고 한다. 편재의 대표하는 심리적 특징은 편재는 창조적이고 조화로운 일을 잘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소유욕이나 정복욕을 표현하지 않는다. 편재는 재물에 대해 자유로운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활용하거나 이용하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편재는 현실 감각이 부족하고 돈에 대해 무관심하므로 절약하는 법을 모른다. 편재의 주요한 심리적 특징은 영역 확보와 권력 행사이다. 편재는 관리하고 통제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본능이 강하다. 편재는
한 사람이나 한 회사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나 여러 회사를 소유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정제. 일간이 극하는 오행을 말하는데 음양이 반대되는 것이다. 명리서에 따르면 정제는 생활의 기반인 정제는 보통 정제는 내 아내의 재물을 의미한다. 정제의 의미와 특징 정제는 재물운을 나타내는 기운 중 하나이다. 정제는 자연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재산을 의미하며 농업, 목축업, 광산업 등 자연과 관련된 생산수단을 통해 벌어들인다. 정제를 가진 사람은 의식주가 풍족하고 마음이 안정되며 절약과 검소, 성실과 근면을 중시한다. 또한 인정과 도량이 있고 자기의 도리를 다하지만 구두쇠이고 색정에 빠지기 쉽다. 과거에 여자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나를 섬기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고 강할 때에만 재물을 즐기고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정제는 음양이 서로 조화롭게 맞는 것이고 내 아내이자 재물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정제는 내 처첩과 같은 것으로서 내가 강건해야 재물을 누리고 활용할 수 있다. 정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하는 데 성실하고 절약하고 똑똑하지만 욕심이 많아서 인색하고 짠돌이가 될 수도 있다. 정제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천간에 너무 많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사주원국의 관성이 있으면 내 재물을 비겁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 정제와 다른 기운의 관계를 보면 기운의 상호작용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 정제가 많으면 재물운이 좋지만 생모를 극해하거나 여성과의 문제로 파지할 수 있다. 겁재가 있으면 정제의 길상이 허무하게 되고 식신이 있으면 정제의 경복이 증가한다. 한편 정제가 위치하는 곳에 따라 재물운, 성격과 정도를 설명하면 정제가 연주에 있으면 자기의 노력으로 재산을 쌓으면서 능동적이면서 독립심이 강하고 월주에 있으면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거나 능동적이고 일주에 있으면 자기관리와 신뢰를 바탕으로 재산을 관리하는데 소심하면서 정직하면서 인심이 박하고 인색하며 남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꼼꼼하게 지적한다. 만약 시주에 있으면 계획적이고 절약하면서 후손이나 사회에게 재산을 분배하려고 한다. 정관. 정관은 주체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관리하며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선 마음이 바르고 예의가 밝으며 사리를 명확히 하고 의리와 책임감이 강해야 한다. 정관은 명예와 질서를 존중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며 타인에게 귀감이 된다. 정관은 조직 내에서 상사를 모시고 법을 따르며 책임감이 강하다. 정관은 바른 길을 걷고 단계적으로 자신의 힘으로만 성공하는 성향이 있다. 또한 정관은 음양이 조화롭게 배합되어 도리를 이루고 귀기를 가지고 있다. 정관은 사주의 우두머리가 되는 유용한 십신이지만 하나만 있어야 하고 많으면 좋지 않다. 정관은 재물운과 권력운을 나타내는 십신이다. 정관이 있는 사주는 원령이 관왕향으로 행하거나 격국을 이루거나 제왕향으로 행하면 복이 된다. 그러나 양인과 칠살이 함께 있거나 관살혼잡이 되거나 형충파해가 있거나 상관운으로 행하면 불길하다. 사주원국에서 인수와 관성이 왕하고 상관이 없고 본신이 강하면 고귀한 명운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정관은 남녀의 직장에서의 명예와 남자의 자녀, 여자의 남편을 의미한다. 정관은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실행하는 군자로서 관리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정관은 길한 십신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한편 사주원국에서 위치하는 곳에 따라 재물운, 성격과 정도를 설명하면 연주에 있는 사람은 조상의 업을 이어받고 정통성을 중시한다. 이 사람들은 도덕심과 자부심이 강하고 대의적 명분을 중요하게 여긴다. 또한 사회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정관이 월주에 있는 사람은 실력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고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한다. 또한 도덕적이고 정직하며 유대관계를 잘 유지한다. 그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 정관이 일주의 일간이나 일지에 있는 사람은 책임과 명예를 소중히 한다. 또한 신중하게 행동하고 관리인으로서 책임을 다한다. 정관이 시주에 있는 사람은 명예와 권리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그들은 현재 행복한 삶이 지속되기를 희망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 편관. 일간을 극하는 오행이면서 음양이 같은 것을 말한다. 편관은 남자에게는 자식이나 외조부, 여자에게는 남편의 형제나 애인을 상징한다. 편관은 칠살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음양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짝을 맞추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편관은 무지하고 흉폭한 소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제어하고 군자를 복종시켜야 한다. 편관은 신왕하고 제복되면 편관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신약하고 제복되지 않으면 칠살로 변한다. 편관은 신왕, 합살, 제복 제압하여 복종시키는 것을 좋아하고 신약, 재성, 제복이 없음을 싫어한다. 편관은 제복이 필요하지만 과도한 제복은 좋지 않다. 편관은 제왕을 꺼리는데 제가 편관을 생하기 때문이다. 편관은 세운의 영향을 받아서 재앙이 많아질 수 있다. 편관은 일간과 같은 성질의 오행을 보는 것으로 양간이 양을 보고 음간이 음을 보는 경우이다. 이를 편이라고 하며 서로 7번째 간격에 있어 상극하고 다투기 때문에 칠살이라고도 한다. 칠살은 일간을 극제하는 흉폭하고 무례한 흉신이다. 신이 약하면 칠살에 의해 가난하거나 수명이 짧아지고 신과 살이 모두 강하면 귀하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칠살을 제복할 수 있는 것은 식신, 인수, 비견, 겁재 등이다. 식신은 칠살로 직접 극제할 수 있고 인수는 살인상생으로 일간을 극하는 것보다 인수를 생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비견과 겁재는 칠살의 영향을 받아 사주에 칠살이 있으면 식신이나 인수와 함께 있어야 제복이 된다. 칠살은 일간을 정당하게 규제하는 정관과 달리 증오와 난폭함으로 일간을 억압하고 해치는 흉신이다. 신이 약하면 칠살에 의해 가난하거나 수명이 짧아지고 신과 살이 모두 강하면 권력을 얻지만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 편관이 연주, 월주, 일주, 시주의 각 위치에 있을 때 그에 따른 사람의 심리적 특성이 각각 다른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편관이 연주에 있으면 권위적이면서도 희생을 감수한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고 명예를 추구한다. 자신의 성격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가진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적응하기 쉽고 집단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한다. 또한 명예와 존경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편관이 월주에 있으면 권력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행동하고 군, 검, 경, 사법관, 직업군에 적합하다. 단체나 조직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책임감을 보인다. 편관이 일주에 있으면 총괄하는 실권자로서 중요한 책임을 다하고 권리를 관리해 나간다. 편관이 시주에 있으면 남자 사주는 총명하고 귀한 자식을 낳아 노년에 존경받는다. 여자 사주는 결혼을 조금 늦게 하기도 한다.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하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하고 헤쳐나가면서 극복하는 성격이다. 정인. 일간을 생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른 것을 말한다. 남성에게는 어머니 장인, 여성에게는 어머니 사위와 손자 손녀에 해당한다. 정인은 인수라고도 불리며 부모의 역할을 한다. 정인은 일간의 기를 생하는 생기로서 일간을 보호하고 관성을 상하지 않게 한다. 정인은 학문과 지혜와 관련되어 있으며 인과 예와 도덕을 중요시하는 유학과 연결된다. 정인은 일간과 상생하는 오행으로서 복을 이루기 위해 서로 돕고 키워주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정인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받는 직인으로 비유하고 일간을 생조해주는 길신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식이 많으면 어머니가 쇠약해진다는 말과 어머니 사랑이 지나치면 자식이 병이 든다는 말은 모쇠자왕 모체가 되는 일주는 약한데 자손이 되는 식상은 강한 것과 모자멸자 모친의 사랑이 지나쳐서 자식을 망친다는 것의 이치와 같다. 정인이 유력하면 재성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한다는 말은 사주명리학은 기본으로 중화를 중시하기에 인성이 너무 많아서 일간이 신왕하면 재성으로 인성을 극제하여야 하는 것이 좋다. 인수는 정인과 편인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다. 인수의 의미는 인장을 찍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내가 시작되는 곳을 가리키는 것이다. 내가 시작되는 곳은 어머니이고 인수는 내 어머니를 나타낸다.
그리고 생모는 정인으로서 나를 낳아주고 살려주며 활동적으로 만들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다. 정인은 생모인 모친의 비유로서 일간의 활동력을 증진하고 지지해주는 길신이다. 그리고 교육과 수양, 학문의 영역에도 속하고 예술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 정인이 관직과 연결되면 고위직에 오르고 명성을 얻을 수 있고 관직과 연결되지 않으면 예술가로서 명성을 쌓을 수 있다. 한편 인수정인, 편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원동력과 의식주의 기반이 된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원동력을 얻고 성인이 되면 스스로 원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승이나 책을 통해 교양과 지식을 배워야 한다. 또한 학문을 통해 관직에 입문할 수도 있다. 학문과 예술은 정인의 분야이다. 정인은 고위관리나 예술가로서 명성과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자연은 환경에 따라 변화하듯이 인간의 의식주도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인수는 환경과 함께 후천적으로 습득하고 획득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인수가 강하면 나의 의지와 동기부여가 강하여 부모덕과 스승덕이 풍부하고 체력과 지력이 높고 두뇌가 발달하여 직장에서 상사와 잘 어울리며 사회적으로 명성과 신망이 높고 주변에 영향력과 동화력이 있다. 그러므로 정인은 어머니, 부모, 후원자, 귀인, 스승, 학문, 예술, 책, 문서, 도장, 서류, 지혜, 정도를 의미한다. 정인의 위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리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정인 위치가 년주, 월주, 일주, 시주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면 정인이 년주에 있는 사람은 학문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려고 한다. 그러나 때로는 남에게 의존하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 또한 정인이 월주에 있는 사람은 예의 바르고 존중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도움을 받기 쉽고 어른들을 잘 따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에게 베풀 줄 모르거나 고집스러운 면도 있다. 한편 정인이 일주에 있는 사람은 이론적이고 원칙적인 사람이다. 현실적인 상황을 잘 활용하고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정인이 시주에 있는 사람은 자기 개발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말년에도 학문이나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자신의 인생을 후대에 전하려고 한다. 한편 정인의 대표적인 심리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정인은 정직하고 고지식한 사람이다. 배운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달하려고 한다. 정인은 마음이 깨끗하고 품위가 있으며 자신의 주변을 깔끔하게 유지한다. 정인은 다른 사람을 도우고 보살피지만 이기적이거나 자선이나 봉사에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다. 정인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으며 차분하고 느긋한 성격이다. 정인은 체면을 중요시하며 안정적인 것을 좋아한다. 정인은 다른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을 싫어하며 조용히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